지난번에는 뭐 아파트의 커뮤니티 시설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뭐 또 15분 도시도 얘기했고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왜 아파트를 선호할까? 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을까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이후에, 그러니까 한국 전쟁 이후에 도시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죠. 서울 같은 경우는 이 제한된 서울이라고 하는 어떤 면적 안에서 늘어나는 인구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했을 때 사실 답은 아파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그게 이제 70년대서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했던 거고, 어떤 사람들은 막 한국의 막 아파트 개발을 굉장히 막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2차 세계 대전을 겪은 유럽의 여러 도시들도 전후 때 이거를 매스 하우싱이라 그러는데 주택이 부족한 시점에서 대량으로 획일적인 방법으로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공급을 했던 시기들이 있었고,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사실 특정 한 20-30년에 끝난 게 아니라 2000년대에 막 브랜드 아파트가 나오는 시기까지 이제 연장이 돼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외국의 사례에서는 이 브랜드 아파트라고 하는 게 이제 존재하지 않았고, 그 전에 관주도의 이제 아파트 공급이 전후 시기에 이제 존재를 했죠.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성공적인 모델이 되었느냐? 사실 뭐 이게 딱 그 어떤 현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뭐 하나가 딱 정답이다 얘기를 할 수 없지만 복합적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는 좀 더 획일화된 문화를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남들이랑 이제 비슷비슷하게 사는 걸 선호하지 나 혼자만 갑자기 다른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선호하지 않는 문화적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아파트가 아닌 주택을 자기가 뭐 구매하든 뭐 하기 위해서 대출 받으려면 엄청 힘들어요. 이 건물 다르고 저 건물 다르고 다 다르니까 그것을 평가하는 그 은행에서조차 그걸 평가하는 기준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이게 아파트가 하나의 상품인 거예요, 상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다 보니 가장 옵티마이즈된 상품을 내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주거나 건축이라고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떤 특정한 어떤 삶의 패턴이나 삶의 유형들을 생각을 해서 하는 게 맞지만 아파트는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이게 대량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뭐 사회적인 부분, 문화적인 부분, 이런 경제적인 부분, 이런 게 따다다다닥 아다리가 맞아서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성공한 모델이 됐죠. 우리나라는 이제 도시의 근대화가 이제 제대로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전쟁 겪고 이제 발달을 했는데, 뭐냐면은 이 도시의 인프라를 다 재정비하려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국가의 그 예산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그런 돈이 어디 있었어요? 50-60년도에. 그럼 그걸 누가 하겠어요? 민간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민간에서 큰 단지들을 개발하면서 그 안에 인프라를 다 깐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극단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 아파트 단지는 개발했으니까 되게 좋아요. 근데 아직 아파트로 개발이 안 된 데는 계속해서 이 인프라들이 이제 소외가 되는 거죠. 또 이거를 시행하는 개발사들은 또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개개인한테 먼저 이 개발비를 받는 거잖아요. 이 선분양 시스템인 거죠. 대신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짧은 기간 안에 도시를 발전시킬 수가 있었던 거죠. 이거를 다 세금 걷어서 했다고 하면은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일 수도 있고, 우리는 아직까지도 막 진짜로 제대로 되지 않은 막 이런 데서 살아야 됐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옳냐 그러냐로 판단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지만, 일반적인 현상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한 개인이 이 아파트를 장만하고 소유한다는 게 단지 본인의 어떤 주거 공간을 갖는다 이상의 의미인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이것의 어떤 부동산적인 가치, 그리고 그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라고 하는 게 분명히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없는 혹은 그것이 너무 이렇게 그 책정되기 힘든 유형의 주거는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어졌고 굉장히 기준점이 명확하고 책정하기도 편리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선호하게 된 거죠. 여전히 굉장히 많은 거주민이 이제 다세대 다가구 혹은 뭐 연립 빌라 이런 저층 주거지에 살거든요. 문제가 뭐냐면은 이 사람들도 기회와 뭐 여러 자금적인 뭐 이런 게 되면 아파트로 이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또 굉장히 많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선택의 옵션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인 거예요. 여기는 환경이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공공이 개입해가지고 어떤 환경을 좋겠다고 하는 그런 건 안 되고 이쪽만 계속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게 라이프스타일이 난 이래서 나는 아파트 살기 싫고 저기 살고 싶어가 안 되고 점점 위계관계가 이제 형성이 된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저층 주거지가 그 안에 있는 어떤 뭐 다세대 혹은 빌라 그 안에 있는 어떤 유닛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저층 주거지의 환경적인 부분인데 그 환경적인 부분은 사실 이제 관에서 개입을 해서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그 저층 주거지가 대부분 이면도로에 있거든요. 이면도로에 있으면은 보도가 법적으로 딱 구분되어 있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차들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다 필로티에 주차장이 있어가지고 막 차들이 언제 어디서 나올지 모르고 그러니까 안전한 보행 환경이 안 되죠. 이게 애들한테 중요하다는 얘기는 어른들도 그게 편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 교육 환경과 이제 주변의 환경인데 안 그래도 애들 혼자 다니기 막 오토바이 트럭도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것도 막 걸어서 막 엄청 오래 가야지 이제 그런 도시 인프라들이 있는 거예요. 안전한 보행 환경이라든지 교육 인프라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관에서 개입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저층 주거지를 뭐 좋은 건축물을 어떻게 하나 지어서 어떻게 해보자 이 부분이 아니라 그러면 그 지역의 전반적인 환경을 어떻게 임프루브 시켜줘가지고 아파트 단지에서 사는 것만큼 아이들이 안전하고 아파트만큼 편리하고 그 정도 수준으로 갖춰지는 게 우선이죠. 그게 만약에 갖춰지면은 그때서부터는 이제 사람들의 선호도인 거죠. 네.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이렇게 좀 압축 성장을 해 오면서 그 많은 이제 좋은 부분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단점 중에 하나가 그동안 다양한 주거의 선택지가 없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 가장 어떤 효율적인 개발의 방식을 취했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개발의 시대는 아니고 또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가치관을 존중받는 사회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의 그 주거의 선택지도 훨씬 더 많은 선택지가 생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